예, 안녕하세요. 한국공인회계사회 김태식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알파라이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알파라이저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 개발한 그 데이터 분석 툴로서 모든 회계사 회원분들이 뭐 감사라든지 특히 뭐 여러 가지 업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AI 데이터 분석 기능까지 포함한 범용 데이터 분석 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알파라이저는 크게 이제 기본 데이터 분석 기능, 그 다음에 뭐 RPA, 그리고 AI 어시스턴트,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 기능 중에 가장 인상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AI 어시스턴트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AI 어시스턴트 기능은 사용자가 자연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알파라이저가 해당 요청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데이터 분석 코드를 자동 생성해서 실행한 뒤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AI에게 분석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AI 어시스턴트는 챗GPT, 오픈 AI에서 나온 챗GPT, 그리고 뭐 구글에서 나오는 제미나이, 그다음에 엔터페이에서 나오는 클로드, 그리고 심지어 로컬 LLM, 물론 구글에서 이제 그 출시가 됐지만 젬마 4라고 최근에 이제 출시가 됐죠. 그래서 로컬 LLM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특히 이제 로컬 LL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전송하는데 이제 보안상 제약이 있는 그런 경우에도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그런 로컬 환경에서도 AI 분석 기능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동안 이제 보안 이슈 때문에 이런 AI 도입을 망설여 왔던 경우에도 아마 이 기능을 통해서는 실질적인 그 도입의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어시스턴트 활용 범위는 상당히 넓은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좀 회계사분들이 가장 많이 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저널 엔트리 테스트, 그러니까 분계장 분석,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계산 그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그거를 이제 실행하면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상용 API 키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로컬 LLM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두 가지 다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로컬 LLM을 가지고 돌리는 경우에 상용 API를 가지고 돌리는 경우보다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로컬 LLM을 돌리기 위해서는 GPU라든지 그런 어떤 그 컴퓨터 스펙이 그냥 단순하게 노트북에서 돌리는 수준으로는 조금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실 A100 또는 뭐 H100 같은 그런 어떤 대규모 어떤 성능이 좋은 뭐 사실 그런 거는 한 장에 뭐 몇천만 원씩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니까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서버급으로 뭐 구입한다면 그래도 한 6, 700 정도는 나가는데 뭐 그런 거를 구입을 해서 돌린다면은 사실 속도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로컬 LLM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PC를 가지고 돌리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과 큰 차이는 없을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제가 뭐 동영상 편집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조금 짧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밑에 어차피 타임이 나오기 때문에 상용으로 돌렸을 때와 로컬 LLM을 돌렸을 때는 그만큼 속도 차이는 난다. 그리고 퍼포먼스 차이도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감안을 하되 사실 알파라이저에서 로컬 LLM을 돌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물론 이제 이것도 튜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간의 대폭 뭐 한 세네 배 심하면 뭐 5배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려면은 사용자가 약간 리눅스 설치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뭐 그런 것을 다 알아서 세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저희가 이제 그 배포한
양자화 버전. 그러니까 로컬 LLM도 풀 버전이 있고 양자화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양자화 버전이라는 거는 오리지널 버전을 압축해서 GPU가 조금 그 성능이 개인 PC 정도 수준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한 건데 압축을 하다 보니 당연히 오리지널 모델보다는 조금 성능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데이터 분석 정도 돌리는 거는 양자화 버전을 돌려도 큰 이제 그 차이는 별로 이렇게 느끼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먼저 제가 그 샘플로 공인회계사회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시험과 그러니까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시험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아무래도 거기에는 이제 답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AI 기능을 돌려서 나온 답안이 그 답안과 맞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이 알파라이즈 AI 그 성능이 기능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비교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사례는 계속기록법상의 이동평균법을 이용해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구하는 건데요. 이건 과거 재무빅데이터 분석사 시험 4회에 이제 그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런 상황이 주어지고 그 당시에 이제 재고 출납장이 이제 별도의 그 테이블 확장자로 주어졌는데 요거를 우리 알파라이저에서는 CSV로 지금 이제 바꿔서 예제로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컬럼명은 일자, 적요, 매입 수량, 뭐 매입 단가, 매입 금액, 매출 수량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 회계를 배우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회계 원리 수준에서도 이렇게 계속 기록법을 적용한 재고자산 평가 방법, 이동평법을 이용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네다섯 주 정도로 보통 회계 원리 교재에 많이 나오죠. 물론 그 경우에는 뭐 계산기라든지 또는 뭐 간단한 엑셀이라든지 이용해서 이동평균법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사례는 재고 출납장을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재고 출납장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 나와 있는 창 디폴트를 그대로 OK를 해주고요. 여기 컬럼을 이렇게 갖고 오겠다. 자동으로 이제 체크가 되고요. OK를 한번 누르고 이제 요 불러들이는 테이블명은 그대로 재고 출납장이라고 디폴트로 놔두고 OK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한 뭐 네다섯 개 정도 문제는 뭐 교과서라든지 뭐 회계원리 교과서에 많이 이제 봤던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약 한 305개 정도의 데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계산기로 두들긴다든지 또는 엑셀로 계산하면은 사실 무빙 에버리지 이동평균법은 사실 굉장히 이제 번거롭죠. 계산하는 과정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직접 파이썬 코드를 짜가지고 또는 이제 그 당시 이제 프로디시였는데 요거를 직접 UI를 메뉴를 클릭해서 구하는 식의 문제였었는데 요거를 AI 어시스턴트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답이 일단 맞으면은 AI 어시스턴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제 AI 어시스턴트 기능은 위에 그 다섯 번째 메뉴가 있는데요. 요걸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추가로 이제 세 개의 서브 메뉴가 생깁니다. 그래서 파이썬 데이터 어시스턴트 메뉴가 있고요. AI 어널리시스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스트림릿 러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시보드라든지 그런 거를 브라우저에서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AI 어널리시스 어시스턴트 두 번째 메뉴를 한번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면 오른쪽과 같은 이런 창이 뜨는데요. 약간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내가 상용 API, 뭐 예를 들어서 오픈 AI라든지 뭐 제미나이라든지 그런 걸 쓸 수도 있고 그 로컬 LLM을 가지고 적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두 개를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팅스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엔진, 그 다음에 LLM 프로바이더, 그 다음에 모델, 샘플 로스, 그 다음에 로컬 LLM 백엔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 엔진은 판다스 GPT와 현재 판다스 AI 두 개가 있습니다. 판다스 GPT하고 판다스 AI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파이썬 라이브러리고요.
이런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를 자연어 프롬프트를 던졌을 때 그 파이썬 코드를 돌려서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둘 다 이제 AI를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판다스 GPT하고 판다스 AI의 좀 차이는, 판다스 GPT는 단일 테이블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판다스 AI는 단일 테이블뿐만 아니라 그 복수 테이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테이블과 어떤 테이블을 조인을 건다든지 그랬을 때는 판다스 AI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고 출납장 단일 테이블 하나에 대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뭐 어떤 걸 적용해도 큰 차이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다스 GPT는 그 결과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 코드도 생성을 해주는데, 판다스 GPT는 파이썬 코드, 판다스 코드를 제시해 주고요. 판다스 AI는 SQL, 쿼리문으로 그 중간 코드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더 여러분들한테 더 편할지는 본인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정하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복수 테이블을 가지고 조인을 건다든지 하실 때는 판다스 AI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재고 출납장 단일 테이블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판다스 GPT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LM 프로바이더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픈 AI, 제미나이, 클로드, 세레브라스, 로컬 이렇게 현재는 5개가 이제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뭐 오픈 AI하고 제미나이하고 클로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 익숙하시겠고요. 세레브라스는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가지 LLM 모델을 그냥 아예 그 칩에다 박아서 속도를 엄청 빠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세레브라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그거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뭐 독보적이죠. 예,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레브라스는 참고로 속도가 이런 상용 API 비해서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뭐 예를 심하면 뭐 20배 이상 빠른데, 대신 이제 이것도 로컬 LLM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픈 소스 모델을 가지고 제공하기 때문에 약간의 성능은 이런 제미나이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오픈 AI 비해서는 성능은 약간 떨어진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제미나이. 아무래도 제미나이가 컨텍스트 윈도우, 그러니까 토큰이 100만 토큰으로 제일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성비가 사실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를 선택해서 한번 돌리는 걸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로컬을 가지고, 젠마 4를 가지고 하는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미나이를 클릭을 하면, 제미나이 3.1 뭐 플래시라이트 프리뷰 또는 뭐 3.1 프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명을 적절하게 선택하시거나 또는 여기다 직접 키인을 하셔가지고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3.1 플래시라이트 프리뷰 요 모델을 쓰려고 합니다. 참고로 요런 그 모델명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 구글 AI, API의 뭐 종류, 뭐 제미나이 API 종류, 뭐 어떤 걸 써도 큰 상관없습니다. 제미나이 API 뭐 프라이싱 한번 쳐볼까요? 제가 모델 이거 한번 쳐보죠.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예, 이 명칭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프라이싱 같은 걸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각 모델마다 그 입력 토큰 그에 따라서 뭐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다 나오는데, 예, 여기 보시면 요게 플레임입니다. 요게 플레임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은 제미나 3.1 플래시 라이트가 프리뷰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식으로 플래시 라이트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1 플래시 라이트 프리뷰도 있고 라이트도 있고 하는데, 한번 저도 이거는 처음 써보는데 제가 이 3.1 플래시 라이트를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플레임을 정확하게 그 프로바이더 홈페이지 가서 이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는 거기서 살펴보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샘플 로스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그 상용 API 서버에 전체 다 전달하게 되면은 심지어 그 100만 토큰을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레코드 이상 하면 엄청 이제 많기 때문에 그렇게 던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비효율적이고, 뭐 당연히 컨텍스트 한도를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중에서 위에서 10줄만 보내겠다. 또는 이제 그거를 뭐 12줄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상용 API를 쓴다고 해서 뭐 보안상으로는 모두 다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고요.
예, 요거는 이제 판다스 GPT와 판다스 AI가 그렇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들이 챗봇에다가 그냥 집어넣게 되면 그게 다 컨텍스트가 다 올라가는데 얘는 그게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에 그 제한 한도를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이렇게 프로파일링이라고 해서 한 몇 줄 정도만 이제 보내가지고 구조를 살펴본 다음에 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 이게 그 보안상으로는 기본적으로 10줄만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뭐 내가 어떻게 설정하에 따라 더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모든 그 데이터가 확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는 상용 API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렇게 처리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상용 API를 써도 보안은 그렇게 막 완전히 허술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여기서는 한번 10줄로 디폴트로 제시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제가 이제 10줄로 그냥 받아들여서 제가 OK 버튼을 이제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상단에 AI 어시스턴트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제 기본적인 개요가 나오고요. 코드로그나 헬프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이제 분석을 하고자 하는 이 데이터 프레임, 테이블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는 이제 판다스에서 말하는 이런 테이블 형태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와 관련된 여기에서의 이 프롬프트, 뭐 요 부분을 제가 그대로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그대로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긁고 여기다가 밑에다가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원래 이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마 돌아갈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스타트 세션은 그러니까 이게 시작하겠다라는 스타트 세션을 눌러주면은 이와 같이 제미나이 세션이 이제 열려가지고 시작이 됐다 해서 그 시작하는 이렇게 시간이 초 단위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모델은 어떤 거 썼다 이렇게 이제 로그가 화면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런을 돌리겠습니다. 런을 돌리면은 그 답이 이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4회 때 이 5770000으로 나오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런을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 누르면은 21시 40분 15초.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죠. 예. 예. 15초 걸렸는데요. 어시스턴트 결과가 577이 나왔습니다. 이 577은 100만 단위에서 반올림했기 때문에 이 577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동일한 금액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100만 단위에서 반올림하지 않고 그냥 숫자를 써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 금액이 아마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이렇게 나올 건데 한번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예, 제가 처리한다 재고자산 금액을 숫자만 나타내라. 뭐 금액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1단위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런을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 한 41분 13초죠. 예. 뭐 한 15초? 예. 16초 더 올렸죠. 예. 77, 38, 0613 뭐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면 요게 577, 38, 0609. 뭐 이거는 이제 단수 차이가 중간에 이제 무빙 해버리자면서 소점에서 이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77, 38, 0613 그리고 577, 38, 06, 09.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단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빨라진 것 같네요. 사실 저도 이제 GPT 3.1 플래시가 최근에 나왔는데 프리뷰 버전에서 이제 정식으로 올랐는데 이렇게 좀 이게 빨라진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용 API 쓰면 이만큼 그 속도도 빠르고 잘 나오겠는데 그러면 이제 로컬 LLM을 적용했을 때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로컬 LL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마 공문으로 나갔는데 이렇게 그 알파라이저 회원 배포 안내라고 해서 이렇게 그 홈페이지처럼 나갔는데 여기 보시면은 쭉 밑으로 보시면은 젠마4 모델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탁 누르면은 여기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다운로드를 눌러서 그거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용량이 한 4기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여러분들 그 하드디스크가 좀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GPU는 조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램 메모리는 적어도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시려면은 최소한 24기가 이상은 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그 32기가 그 개인 노트북 수준으로는 보통 32기가까지가 거의 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64기가까지 가는 거는 이제 게이밍 노트북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32기가 또는 최소한 24기가 정도는 돼야 되고요. 그 정도 램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면 이렇게 여기 쭉 다운로드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걸 다운로드 했다고 가정하고 이제 세팅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이 이렇게 나오면은 판다스 GPT라고 되어 있고 이제 로컬을 제가 누르겠습니다. 자, 로컬을 누르면은 아마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비어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때는 젬마 대시 4 대시 라지 2 4 라지 B 이렇게 치시던지 요거는 가능한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하고 샘플로는 아까 똑같이 10개만 프로파일링에 올라간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로컬 LLM 백엔드는 뭐냐면은 이 자체가 지금 그 알파라이저 자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얘를 이제 보통 이걸 마운트라고 합니다. 이제 올린다고 하는데 이 지금 알파라이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연동을 시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딱 눌러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커넥션 모드가 이제 3개가 나옵니다. 라마 서버 엑스큐터블, 그 다음에 라마 CCP 파이썬, 그 다음에 익스터널 서버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리눅스라든지 그런 걸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요걸 통해서 하면 속도가 로컬도 막 심하면 5배 이상 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양자화 버전도. 하지만 지금은 그 리눅스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라마 서버를 요거 라디오 버튼을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라마 서버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체크하는 순간 디폴트로 알파라이저에 설치되어 있는 라마 서버 EXE를 딱 얘가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손 대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 모델은 아까 상단에서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은 그 모델을 브라우저 눌러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아마 다운로드 폴더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걔를 불러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열기를 이렇게 누르고요. 예. 요게 이제 확장자가 GGUF는 GGUF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LLM을 돌리기 그러니까 개인 PC 수준에서 돌릴 수 있도록 일단 바이너리 파일로 이제 그 해준 건데 이게 확장자가 GGUF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GGUF라는 게 있나 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트나 GPU 레이어나 CPU 스레드나 이런 거는 디폴트 놔두시면 되는데 아마 컨텍스트 사이즈가 여러분들 4096으로 되어 있는 밴드도 계실 텐데 그 얘기는 이게 토큰이 한 번에 할 때 4096에 제한이 걸린다는 겁니다. 양자 버전 젠마4 같은 경우에 그 E4B 기준으로는 12만 8천이 맥스고요. 뭐 28비라든지 32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알기로 256까지는 그 컨텍스트가 거의 2배죠. 예, 2배가 확장되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컨텍스트 사이즈를 그냥 12만 8천까지 하실 필요도 없고요. 뭐 이게 좀 크면 클수록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한 1단위로 좀 줄여가지고 12,800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폰스 타임아웃은 600초 이상 로컬이 돌아가면은 얘가 그냥 타임아웃 때까지 끊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는 거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GPU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뭐 600초면 거의 한 10분 정도 되겠죠. 10분 정도 하면은 타임아웃 제가 이제 그 한도를 거는 거죠. 그래서 일단 디폴트로는 600초로 되어 있고 요렇게 한 세팅을 한 상태에서 서버 시작이라는 거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이제 마운트 이제 올려가지고 서버에 얘를 올려서 이제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 한다는 의미고요. 제가 서버 시작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버 시작 중이라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그러다 이제 여기 서버 중지가 되면서 옆에 이제 녹색 글씨로 딱 연결이 이렇게 준비됐다. 이제 포트 18080 요거로 준비가 됐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활성화된 OK 버튼을 딱 눌러서 이렇게 파랗게 이제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고 OK 버튼 누르면은 이제
로컬 젬마 4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를 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스타트 세션을 눌러서 이제 진짜 하겠다. 리셋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리셋을 하기 전에는 에러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에러 표시가 나오면은 리셋을 누르시고 다시 스타트 세션 누르면 이렇게 세션 스타트 로컬 젬마 4 E4B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똑같이 제가 한번 이거를 돌려볼 텐데요. 참고로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아까는 거의 한 15초에서 한 20초 안에 나왔는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5분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럼 5분 동안, 야, 너무 한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도 5분 동안 잠깐 커피 한 잔 마시고, 어디 잠깐 어디 화장실 다녀오시면은, 그때 뭐 완료하면 그게 어딥니까? 사실 그 공짜고 전기세만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로컬 버전은 뭐 성능이라든지 그런 속도는 어느 정도는 조금 컴퓨터 스펙이 사양이 좋지 않으면은 그것까지는 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으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제미나이 3.1 라이트 플래시 라이트 정도의 기능을 솔직히 요구하시는 거는 조금 솔직히 욕심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트레이드오프는 뭐 전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굉장히 이제 그 49분 49초인데 제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 돌아갔네요. 시간을 보니까 57분 19초 거의 뭐 10분에 육박하게끔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아까 타임아웃을 운이 좋게 600초 딱 10분 했는데 그거 그 한도 내에 딱 걸려가지고 결과가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 숫자를 한번 그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기출문제 모범단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끝자리가 609889인데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 609889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나왔네요. 오히려 로컬 LLM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는 여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코드들이 나오죠. 이렇게 판다스 코드가 나오는데 위에 아까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이걸 한번 코드 로그를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은 지금 요 밑에 나와 있는 코드가 오른쪽에 나오고요.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카피 실렉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알파라이저에서는 AI 어널리시스 어시스턴트도 있지만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클로드처럼 바로 챗봇 형태로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파이썬에 좀 집중해서 물어보도록 그 범위를 굉장히 조금 이제 좁힌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AI 어시스턴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LLM 프로바이더 아까 제미나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1 플래시 라이트를 했는데 이거는 뭐 여기 그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선택하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카피한 그 코드를 여기다 이제 붙이고요. 자, 상기 코드가 제가 이 부분 회사는 이렇게 돼서 뭐 이런 나타내라 라는 질문의 해답으로 적절한 코드인지를 코드 원문의 라인 바이 라인으로 주석을 달아서 설명하고 이를 감사조소화해줘. 왜냐면은 이 코드가 나왔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코드인지를 다시 한번 AI를 통해서 검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조소화 해줘라고 하고 제가 샌드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샌드 버튼 누르면은 이거는 마치 챗봇처럼 이게 이제 그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 분석해주고 감사 목적에 조소하죠 이렇게 쭉 나오죠. 추가 보안 사항까지 써주죠.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다운로드 docx 그러니까 MS 워드 파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HWP 오픈 소스가 막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GitHub에서 굉장히 이제 핫했는데 아래 한글로도 이게 감사 조소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저희 법인 내에서는 MS 워드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다운로드 독스를 눌러서 MS 워드 파일로 요거를 전부 다 조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LLM, answer, 그 다음에 docx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저장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걸 확인한 다음에 그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뭐 제시해 주신 코드는 이동평이 매우 잘 갖추고 있습니다. 라운딩 하지 않나 요구사항 뭐 해서 쭉쭉쭉쭉 요게 하나하나마다 재산추 이렇게 각주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쭉 쓰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감리라든지 했을 때 네가 그 짠 파이썬 코드가 제대로 뭐 짰느냐라는 식으로 뭐 누군가에 대해서 뭐 리뷰가 있으면은 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가지고 제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감사줘서 저는 뭐 검증 목적, 평가 방법, 검증 절차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상계 파이썬 코드는 계속 기록 보면서 이동평균 로직을 정확히 구현하고 있다. 뭐 당연히 뭐 정확히 구현하고 있죠. 뭐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은 아까 그 나온 코드를 직접 여러분들이 뭐 챗GPT 뭐 본인이 그 지금 유료 구독하고 있는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클로드에 넣으셔도 됩니다. 사실 코드 자체는 들어가도 뭐 보안상 큰 이슈는 없기 때문에 뭐 중요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조서를 그냥 일반 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유료 구독하고 있는 그런 AI를 통해서 해도 전혀 문제는 안 되는데 여튼 이렇게 MS 워드나 아래 한글로 바꾸는 거는 또 그 해당 그 유료 그 챗봇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안 해주면 또 그것도 이제 카피해서 붙여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이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파라이즈에서는 결과까지도 감사 조소화하는 그런 식으로도 요거를 원스톱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알파라이저 기능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인 AI 어시스턴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연재하면서 그 다른 일반적인 분석 기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